수급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시장 끌고 올라가는 게 또 이 탑뿌리 검은 머리 네. 외국인인가요? 누가 사고 있어요? 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기관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은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시장을 매도하던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 우려가 있던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 한번 매수로 포지션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기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재공급 기대감 더해지고 있고요.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여기와 덧붙여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와 같이 금융지주사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최근 3거래일 연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다만 오늘 SK하이닉스, 또 잘 올랐던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까지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관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시장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전부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이 KB금융, 신한지주와 같은 금융지주사에 대한 적극적인 러브콜 꾸준히 보내주고 있고요. 다만 하이브, 파라다이스, 카카오페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순매도세 취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 특징주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상승불을 켜고 있는 삼성전자. 이상의 상승과 함께 그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만큼 그 실적과 엔비디아에 대한 방향성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을 풀어주실 분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풀어달랍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좀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유는? 저는 지금 뭐 상법 개정 나오는 거에 핵심 수혜주가 또 삼성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의 수혜. 네, 주가에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싫어할 텐데. 네. 사실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고 하기도 하고 뭐 HBM이라던가 뭐 D램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다양한 걸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왜 삼성전자가 왜 상법 개정으로 그리고 지주회사가 지금 많이 좀 각광을 받잖아요. 지주회사로서의 역량이 좀 두각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뭐 HBM이라던가 D램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SK하이닉스한테 밀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거를 따라잡기도 솔직히 힘듭니다, 현재. 그래서 SK하이닉스가 D램도 2024년까지 2위였는데 1위로 올라섰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HBM4까지 개발하면서 밀렸어요. 그리고 다만 이 삼성전자의 장점은 현금 흐름이 많다는 거죠. 현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현금을 바탕으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또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아시죠? 거기에 지분을 35%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봇에도 투자하고 AI에도 투자하고 유리기판 쪽으로도 투자를 했죠. 삼성전기는 유리 코어 기판 하면은 삼성전자는 유리 인터포저로 하고 있죠. 그리고 가전제품도 역시 뭐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가전제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것도 하고 또 핸드폰도 하죠. 스마트폰.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하지 않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나 로봇이나 뭐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했었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두각을 발휘해 준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저는 삼성전자가 왜 지주회사에 가깝냐 하면은 지금 자본 유보율이 42,000%나 돼요. 저는 보통 지금 1000%만 넘어도 유보율이 많다고 보는데 42,000%면 정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많은 현금들을 사실 지금 HBM이랑 뭐 오늘도 보면 실적 뭐 이렇게 예상치 나오면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실적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나온다 이러는데 또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축소하고 있어요. 파운드리는. 그래서 어차피 파운드리 늘려봤자 지금 TSMC를 못 이깁니다. TSMC는 2나노, 3나노급으로 정말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10나노 이쪽으로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4나노, 5나노. 그래서 지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지주회사로서
뭔가 이번 상법 개정에 그런 현금이 엄청 많잖아요. 투자회사로서 충분히 큰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이미 많은 소부장 기업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다양한 회사들의 그런 지분 가치를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답니다. 본업은 네.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반도체라는 본업,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결국엔 지금 AI, HBM 이 라인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은 사실 반도체의 바로미터는 늘 저희 방송에 많이 얘기하지만 그 본딩 기술의 최첨 하이 레벨에 있는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반도체의 바로미터예요. 네.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반응을 하고 왜냐하면은 그거잖아요. 빵집이 잘 되려면은 일단 밀가루 주문부터 해야 되잖아요. 반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원재료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장비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바로미터가 돼서 이게 막 돌아가는 순환 구조가 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물론 거래소는 아니지만 그도 거래소가 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반도체라는 본질은 그렇게 되면은 릴레이팅.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상법 개정안이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49.64%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사면 50% 넘고 네. 삼성전자는 외국계 기업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어느 주체인지는 모르지만 한 55% 샀어.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거지 주주로서 뭉쳐가지고 이거 삼성전자 저평가 이건 한 사업 구조도 그렇고 회사를 쪼개는 게 맞지 않나? 집에 이게 막 굉장히 민감한 얘기일 수 있어요. 네, 물론 그쪽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업부 분할을 통해 가지고 재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주주들이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라는 본질은 조금 후순위지만 그냥 이런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레이팅 주가는 조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 D램 HBM 집중하면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 AMD 납품했어 봐봐 하면서 이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르고 반응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기술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 뉴스에는 스스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믿지 않고 있고 뭐 기사 세부 내용을 보다 보면 SK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내용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에 집중해서 삼성전자를 사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면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매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들어오는 기웃거린다면은 반도체로 기웃거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에도 맨날 얘기하지만 지배 구조, 아까 이 고인물이 구조를 이재용 회장이 오죽하면은 사직생을 얘기했겠어요. 죽고자 하는 각오에 해야 산다 정도인데 지금은 삼성전자는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암만 입단속을 해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흘러나오는데 구조가 안 변해요. 구조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랑 AMD 뭐 이런데 또 공급을 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열심히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HBM 쪽을 열심히 하는 건 좋다. 그리고 이번에도 채로 뭐 10나노급 6세대 공정 적용한 D램 개발 완료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해서 HBM4에 대한 촉석을 다뤘다. 뭐 이런 것들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회사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말씀 좀 더 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31.2% 네. 뭐 투자를 했고 또 제일기획 25% 투자하고 삼성 SDS와 삼성 전기 또 삼성 중공업에도 15% 가량 투자했고요. 삼성전자가 호테신라 이런 다양한 또 회사들 갖고 있고요. 우리 소부장 기업 쪽 보면은 YC가 있습니다. 자, YC에도 삼성전자가 11.7% 지분 투자했고 그래서 저는 뭐 지주회사가 아닌가 이 정도면은 말만 홀딩스 없지 말만 삼성 지주 아니지만 사실은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 지금 지주회사 수혜로 뭐 최근에 뭐 한화라던가 뭐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삼성전자 역시 한화처럼 한화가 올해 상반기 많이 오른 것처럼 삼성전자 역시 지주회사 역할로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현금이 두둑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매수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당연히 뭐 저는 뭐 10만 원 선, 뭐 옛날부터 10만 전자, 10만 전자 했는데요. 이제서야 드디어 뭐 이런 성장성, 기술력 이런 걸로 논하기보다는 삼성전자는 이제 가치주, 지주 홀딩스의 역할로서도 10만 전자 충분히 그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장부 가치 뭐 이런 것들로 보시더라도 삼성전자는 정말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지금 뭐 PBR이 1.01입니다. PER이 11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뭐 배당도 꾸준하게 주잖아요. 분기 배당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배당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대기업 치고는 좀 많이 주고 있는 편이고 부채 비율도 얼마 없어요. 부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경영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중장기 투자로 매수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이 지금은 순위가 바뀌었겠지만 한때는 애플이었어요. 애플은 주가도 높지만 현금 자산이 어마어마한 뭐 수백조죠.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발행해요. 왜 그러지? 근데 뭐 약간의 그 텍스라는 세금 문제도 좀 이슈가 있긴 했지만 계속 뭔가를 개발하고 투자하고 뭔가 이런 움직임의 역동성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그게 없어요. 뭐 M&A 해서 뭐 이렇게 뭐 하만 인수하고 막 했지만 결과물들이 지금 명확치가 않거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겠죠. 그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삼성전자. 저 같으면 삼성전자 사느니 삼성물산 사겠는데 나. 삼성물산도 또 그런 게 있죠. 지주회사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가장 많은 또 지분을 갖고 있고, 뭐 둘 다 저는 좋은 그런 약간 지주회사 성격의 그런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에버랜드 하는 거 용인자연농원 이렇게 네. 그런 이름이 있었군요. 몰랐어요? 네. 포스코를 포항제철이라고 그러고 에버랜드를 용인자연농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옛날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삼성물산도 괜찮고. 물산도 너무 네. 좋죠. 삼성생명 쪽은 금융지주의 개념, 금융사 쪽은 어떨까요? 삼성증권 같은 건. 그렇죠. 뭐 삼성증권보다도 저는 삼성생명이 좀 더 낫다고 보는데요. 확실히 생명보험회사는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병에 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결국은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고 삼성생명 역시 이 삼성전자를 지금 최대로 많이 투자한 회사가 또 삼성생명입니다. 사실은 8.5%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 막강한 현금 흐름 그리고 워렌 버핏이 생명보험회사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네. 뭐 게이코 보험이라던가 뭐 등등 보험회사들로 포트폴리오를 두각을 나타내고 뭐 최근에는 애플이 당연히 근래 10년에 애플이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버핏의 한 30년간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쭉 보면은 보험회사 게이코 보험 이런 거 엄청 많았습니다. 금융 쪽으로. 그래서 이런 쪽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이 보험회사가 남는 장사고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대 또 생명보험회사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뭐 의심할 여지 없는 또 지금의 지주사의 역할로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유정 아나운서는 삼성전자 상한가 치는 거 못 봤죠?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하한가는 본 것 같아요. 하한가는 9.11 테러 때 잠깐 시세가 막 하한가 이렇게 갔었는데 그거는 뭐 예전 얘기고 삼성전자의 상한가 못 보란 법도 분명히 없을 거고 근데 네. 그건 반도체 가지고는 상한가를 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혁신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일 상한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함께 수급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